12월 12일 전략회의를 중앙당 당직자와 연습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부장 민심강동 1351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거짓 불법 탄핵 소추된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탄핵되고 권력 찬탈 당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 정치가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패당 정치, 일당 독재를 뛰어넘는 8쇼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의 존재가 큰 겁니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업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기획, 그 탄핵 기획에 동조했던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배신 역적, 날이 갈수록 그들의 배신과 역적행위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 불과 4년 만에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72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직권 남용을 하고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져버리고 수십조가 들어가는 정책, 국책 사업들을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라는 정말 덜 떨어진 인간을 망나니 칼을 쥐어준 문재인 정권, 김여정 한마디에 김여정 법이라고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4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전에 그 추운 2016년 겨울부터 우리는 좌파 독재를 경고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이 예측한 대로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탄핵을 사과하니, 탄핵의 강을 건너니, 탄핵은 묻고 가자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아십니까? 그들의 무능력, 비굴함을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 없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못한다는 그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그 용기 없는 자들이 또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4년을 속아봤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보수를 버리겠다는 국민의힘을 믿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제1야당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를 접은 지가 오래됐어요. 용기 없는 자 중에 가장 비굴한 자가 뭔지 압니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짐에도 자기 잘못 사과하지 않고 남 탓, 남 핑계 대는 겁니다. 부끄럽죠. 지금 현실이 딱 그 현실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탄핵당하고 권력 찬탈당하니까 체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셔서 복권과 또다시 제2의 대한민국 건설을 앞장서서 하시면은 체제가 복원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믿음에 추호의 의심이 없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원 한 분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추호의 망설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대폭풍이 일어나는데 소위 더불어민주당 파쇼 정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또 바깥에 있는 보수 정치라는 그 부분의 괴멸 상태가 일어나면서 대대적인 전환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목소리 내지 못하는 정치인, 투쟁하지 못하는 정치인, 국민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투쟁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시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 전개가 다음 재보궐선거 상황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심이 누가 되느냐? 지금 제 정당 이 사람도 정당 만든다 저 사람도 정당 만든다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정당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폭풍의 중심의 핵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애국심과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이 폭풍의 핵이 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재보궐선거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의 대변혁, 대혁신, 대개혁의 상황이 온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화당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추후에 우리 공화당의 흔들림이 없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일치단결해서 대변혁의 시대에 폭풍의 핵이 될 우리 공화당은 자랑스럽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기존 정치권의 한계가 온 겁니다. 특히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저 무도덕한 부도덕하고 무능한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이제 국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되는, 즉 민초가 중심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화당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제 오늘 악법이라는 악법은 다 통과합니다. 반헌법, 반자유, 반민주, 반인권, 반체제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는 법입니다. 김여정 화명법이라는 북한 전단지 금지법, 대한민국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역사의 평가조차도 막아버리겠다는 5.18 왜곡처벌법, 검찰을 옥죄고 권력 게이트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제2의 노무현의 사태를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백계문들의 조급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수처법, 이 공수처법은 두고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비수로 꽂힐 겁니다. 선진화법 개정 당시에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저는 대단히 우려를 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일당을 뺏기면은 선진화법은 비수가 되어서 보수 정당의 칼을 꽂을 거다. 그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김세연입니다. 악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경고했듯이 그 선진화법이 비수가 되어서 보수 정당을 괴멸시킬 거라고 얘기했듯이 공수처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을 괴멸시키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희희낙낙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 비리, 권력 게이트를 만들 때 이용하겠지만은 그 공수처법의 칼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반미주의자들한테 꽂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 또한 그러한 날을 빨리 당기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회의에서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흘 이상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결과는 결국 오른쪽에 보수를 자처하든 안 하든 중도를 지향하든 안 하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일당 독재 파시즘 정권을 제외한 오른쪽의 대변혁의 시기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변곡점이 오늘 통과되는 공수처법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기존의 절차적인 대의 정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정치인들은 오늘 우리 공화당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같이 무능하고 비굴한 정당 정치는 한 줌의 흙도 안 됩니다. 훅 가버리는 거예요. 국민이 버릴 때는 훅 버려버립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문제보다는 국제적인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은 국제적인 개입, 영향력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크지 않는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에 미국 11월 초에 열렸던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지금 외세 개입이 지금 발생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문제도 국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는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심지어 CIA도 이 사건 내막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 민주당 이 뭔가 글로벌리스트들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유추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무대포로 가는 것이 저는 이겁니다. 왜 뭔 자신과 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그걸 제가 두 가지 보고 있는데요.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선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한번 리마인드시키고 싶고요. 어쨌든 사회로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긴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한 맥락 있고, 뭔가 든든한 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씨로 볼 때는. 그 백이 누구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문제로는 문재인 씨가 든든하게 바치던 그 대형이 빅브라더스, 이 실체가 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 정권이 그 전의 좌익 정권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과는 다르게 이렇게 폭주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화당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네, 국회, 정부국회에서 이 합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통과되는데, 저희들 당이 어제 여기 들어가서 두 번 기자회견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만, 이 주사파 정권의 입법 독주, 어느 신문사에서는 거의 입법 사기라는 이야기까지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아니고, 국회가 무슨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 활동을 팅제한 특정 정파의 권력을 연장하는 도구로 완전히 사유화되는 이런 치욕의 12월 9일, 또 오늘은 뭐 공수처법 통과시킨다고 그러죠. 물론 윤 총장 징계위원회도 열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법안, 공수처법안,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 빼고 다 통과시켰어요. 그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필리버스터링도 무력화해서, 그렇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뭐 정하겠다는 국민의힘 뭐 졸로 보면서 다 통과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없어지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4년 전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그런 권력 찬탈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작업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이것이 지금 정기국회의 마지막 보여주는 발악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론들이 장난을 쳐도 이번 주 RN서치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문재인 씨 지지율이, 국정수행도 지지율이 35.7%인가요? 35%대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좌파 혁명이라는 그런 무리수를, 법치를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악수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내 정치적인 그런 연계고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 여기 와가지고 뭐 외교부 장관 만나서 또 주인선을 만나서 뭐 합의를 하고 갔다. 우리 언론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를 자세히 안 했는데, 일본 언론이 결국은 보도를 했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국은 2+2 대화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2+2 대화는 외교 국방장관 혹은 그 필요에 따라 차관 국장까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2+2 대화는 세계 40여 개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국가만 해온 외교적인 장치. 아시아에서는 호주, 일본과 해왔어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끊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 공산당 왕이부장하고 외교부가 중국과 앞으로 2+2 대화를 하겠다, 1대1로 정책에 독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결국은 한미동맹은 껍데기고 이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는 주사파들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도 현실화되는, 이 악법 통과도 악법 통과지만 국내적으로 판이 다 그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습은 다 깨지고 동맹체제도 다 균열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 공화당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국민의힘 의원 배지를 다 던지더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저 문재인 씨 측근들 말이 그동안에 헛소리들 많이 했잖아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의 핵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해구산 밑으로 들어가서 북한 핵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이주혁이는 70년 동맹 꼭 미국하고 해야 되느냐, 이인영이는 군사동맹만이 아니고 평화동맹으로 가야 된다, 송영길이는 유엔산을 없다. 이것이 그냥 언론에서 하나하나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동맹체제의 고리를 끊고 국내적으로도 모든 것을 주사파가 생각하는 그런 혁명 전략으로 갖고 가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이거는 정상적인 이러한 정권을 갖고 있는 야당이라면 저렇게 태연하게 무슨 필리버스트링이나 하고 말장난하고 피켓 들고 이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빠치다 던지고 총 국민 동원령으로 가도 안 되는 정부입니다.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소추 4년 항쟁 투쟁에 동참해 주신 많은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동시간대 서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탄핵의 불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10일 이제 임시국회가 개회가 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정이 무너지는 날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큰 법안, 이번에 통과가 예정이 되거나 통과가 된 큰 법안들만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 5.18 외국 처벌법, 경제3법, 노동3법, 북한 삐라 금지법, 국정원 대공 수사권 금지법,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이 많은 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북에서 간첩이 내려와도 신고를 해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경찰이 오히려 간첩에게 정보를 넘겨줘서 신고한 사람 집 앞에 간첩이 문을 두들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걱정스러워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K방역은 또 어떻습니까? 영국은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보궐 선거에 맞춘,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맞춘 백신 보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맞기 시작하면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마스크를 벗는 행복한 세상이 왔다. 자유로운 세상이 왔다. 밤늦게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 여행도 할 수 있고 연인들과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압법들이 통과되고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있는 전략을
집권 여당은 짜고 있는데 야당은 투쟁하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싸우는 흉내만 냅니다. 정작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단 하나의 투쟁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도 못하면서 감옥에서 1351일을 홀로 투쟁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칼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 큰 이유들이 대부분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에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는 국회의원 시절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본인을 희생하고 노력을 했으면 대한민국 이 꼴 안 납니다. 국회의원 의석 100석?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100석이 넘는 숫자는. 그네들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여당의 독주를 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멋만 부리는 말만 합니다. 항상 좋은 관사에 들어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국회의사당 안에서 따뜻한 곳에 앉아서 좋은 소파에 앉아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될 때고, 국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좌파 독재 정권을 멈춰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집니다. 혹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경제가 문제다. 이념은 두 번째다. 경제와 이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저 모든 경제정책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 이 두 가지의 바퀴를 절대 놓지 않고 반공 민주주의를 국시로 삼는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아니라 이미 불법 탄핵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최근 세사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시작된 이 정권의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은 대한민국 사회를 정확하게 파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법 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공정한 법 질서의 집행입니다. 이 정부는 모든 법에 있어서 그 공정한 법 질서를 해치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공정한 법 질서의 회복과 그 첫 단추인 불법 탄핵에 대한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주간 진행된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문재인 합법 철폐 저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5.18법, 경제3법, 여수순천사건법,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 등입니다. 국회 불법 탄핵 소추안 의결 4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어제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대구는 대표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집회를 이끌으셨고,
부산도 99명 이하의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들은 성명서 낭독과 행진으로 전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전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 당원협의회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원협의회는 29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원협의회장 및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중앙당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당법과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법적 내용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11일, 12일, 13일, 15일, 16일, 5일간 진행됩니다. 인천시당은 7월 13일 날 당의 위원장이 승인되어서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에서는 사무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고 다시 고영순 씨가 임시 사무처장 업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명대에 관련된 저희들 물품 지원은 총 24개 팀에 전달되었고 향후에 7개 팀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서명대 총 현황입니다. 총 서명인은 8,428명이고 일반 당원은 1,695명, 책임 당원은 341명, 총 서명대 수 46개 팀에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법률행정국에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대집행 관련 형사사건 관련 항고가 박원순 시장 등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예상이었는데 저는 기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먼저 12월 9일 날 저희가 조선일보 광고가 있었습니다. 논설면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탄핵은 거짓 불법이며 업무였다. 이런 제목 타이틀로 광고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성명서를 내고 대표님의 발언들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CBS 노컷 뉴스에 나온 뉴스가 네이버의 검색 순위에 4위까지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참 수고하신 우리 동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이 추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각자 맡겨진 책임과 또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역사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을 보다 보니까 역사가 망가지면서 청년들이 망가지고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멘트라고 쓰는 리카즈 수상이 90년도에 퇴임을 하고 93년도부터 70세인데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책을 2권을 씁니다. 왜 쓰게 됐냐면 풍요 속에서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 자란 싱가포르 청년들이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싱가포르를 건국했다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싱가포르의 미래는 없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73세에 워드를 배워가지고 싱가포르 스토리라고 하는 건국의 이야기와 From Third to First 제3세계에서 어떻게 세계 초1 국가가 됐는지 그 과정을 약 3,000페이지 책으로 2권을 씁니다.
그 책을 쓰고 싱가포르 청년들이 살아나서 싱가포르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작업을 하다가 옥중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4년 전에 겪었던 거고, 여러 가지 또 지리적인 중공과의 지리적인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서 정말 옥중 투쟁을 감당하셨지만, 지금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언론도 다뤄서 비태기 구멍으로. 그런데도 싸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똘똘 뭉쳐나가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계속 계엄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국민 각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을, 왜 언론이 다 거짓말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각성운동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투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해서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이 전국좌파를 제거하고 수권정당으로 가려면 바로 이 국민들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실력과 인격입니다. 내 권리를 맡길 만한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국민들이. 또 품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투쟁력은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정말 국민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의 품위와 인격과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분야의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이미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탄핵 사태 때 태극기 집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 핵심이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 난국을 누가 타개해줄까?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오면 누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황교안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김진태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남재준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지금 이 난국, 이 정말 위기를 누군가가 타개해주길 바라고 그런 정당이 되길 바라는데, 그런 기대를 우리가 품으려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격을 갖춰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공수처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기네들을 찌르는 칼일 것이다. 왜 야당이 공수처법에 못 싸우냐면, 공수처법이 되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죽거든요. 거기에 칼들이 되면 안 죽을 사람이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공수처법 반대했다가 제일 먼저 그 공수처법 칼을 자기가 맞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공수처법이 얼마나 날카롭든지 그 칼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우리들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이 세력밖에 없다. 이 세력이 아무리 공수처리 칼을 찔러도 피 한 방울 털어서 먼지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지도자들과 이 공화당에 지지해야겠다고 아주 급속하게 몰려들 때가 곧 있고, 이를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한미동맹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선거를 외세 개혁이라서 대한 계엄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미국의 국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가 미국의 안보 위기가 되기 때문에 지한미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정치적인 역할도 미군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독일 서버 특수부대가 CIA 본부를 급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남나라 땅에서. 그게 왜 가능하냐면
국내 문제거든요. 그 미국 특수부대의 부대가 미국 내 CIA를 한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 관계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안보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세력의 안보의 의기가 미국의 안보의 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개입할 수가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국내의 대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아직은 커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이런 아주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미군이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민초적인 우리 공화당이 꼭 역사적인 필연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투쟁할 수 있기를 일치단계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12월 12일 내일은 오늘이군요. 12월 10일 오늘은 세계 내일 이 날짜를 잘못했는데 오늘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오늘이 뭐 지금 반인권 문제는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1351일째 감옥에 가두는 전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는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인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당에서는 세계 인권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반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기자 성명서를 통해서 해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뭐 얘기하던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북한에는 30만 명의 이 정치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제외한 많은 지방에서는 아직도 먹고 사는 먹는 문제에 배굶주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소원했던 자율통일을 통한 북한 주민의 해방이 또한 2020년 사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북한 주민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정치 탄압에 대한 부분들도 고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세계 인권 관련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 문제에 대한 제소 문제를 정책 입장에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저 비굴한 지식인들을 깨기 위해서 거짓 정치인을 깨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대표 저부터 다시 한 번 더 이빨을 깨물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공화당조차도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당 창당의 입장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지만은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명대하는 동지분들이 가장 우리 공화당에 애당심이 높은 분들이고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서명대 보면은 대단히 힘듭니다. 정말로. 그런데도 매주 이제 저는 200개의 서명대가 움직이는 날이 올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서명대 하는데 두려움 없이 하시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하지 않은 곳에 가니까 다 보고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곳에 갔더니 국민들이 찾아오더라. 이제 그런, 오늘 제가 중요한 선언을 했듯이 이제 그러한 시기가,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4년간 고생했던 그러한 절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어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불법 탄핵소 주한 의결 4주년, 저는 이때 당시에 당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때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63적의 배신자 역적들의 행태나 행위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는 장본인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절대 탄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신 역적 행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각성을 하고, 이제는 김무성, 유승민, 또 탄핵 정국에서 앞장서서 떠들었던 자들은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수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김무성, 유승민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탄핵을 주동해서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고 좌파 독재 국가로 만드는 장본인들이 무슨 뻔뻔한 얼굴을 쳐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한다는 둥, 대통령을 만든다는 둥,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나경원 그분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다른 사람을 속여도 좋은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역사에,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은 정말 이제 국민들한테 몰매 맞기 전에 정계 은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인 영감은 사과하다가 사과를 안 하고 이제 뭐 개혁을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뒷발을 내고 있는데, 철딱선이 없는 원희룡이는 대선 꿈에 젖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요. 곽상도는 느닷없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박진희라는 자도 그렇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달고 있는 것들 떼세요. 1351일째 여성 대통령이 저 고초에 한마디 말하지 않고 침묵투쟁하고 있는 분 앞에 함부로 경망스럽게 역사가 뭔지,
지금 체제가 무엇 때문에 위급한지, 또 탄핵의 문제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앞으로도 좌파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거고 권력 찬탈을 밝히는 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같으면은 정치를 그만두세요.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흑꿈을 위해서 한마디 뱉는 그 한마디가 역사의 기록이 남아서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후대까지도 죄인이 되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전단지를 그제 발행했습니다. 앞장은 탄핵은 거짓 불법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소추 가결 4년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고,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위법이고 반헌법적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7가지 항목을 딱 적은 겁니다. 7가지 항목. 중요한 수십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7가지 반헌법적, 위법적 상황, 반헌법적 상황을 적은 겁니다. 뒷장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10대 악행, 비리죠. 10대 악법, 어제 오늘 통과시키는 10대 악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전단지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에서는 100만 장을 지금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 전단지가 제가 말했는 그 시기의 도래, 소위 말하는 혁명의 전초 시기의 도래에 맞는 그러한 전단지고, 이것을 다 감안을 해서 만든 전단지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서명대뿐만이 아니라 전단지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 장에서는 장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전단지를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어제 우리 탄핵소추 저항 투쟁에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10여 곳의 언론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4년 투쟁의 변화의 결과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 전단지 읽어보시면은 누구한테라도 속속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썼습니다. 이 전단지가 100만 장이 빨리 소진을 해서 몇백만 장 더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